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위기의 남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프랭크 감독의 토트넘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홈에서 뉴캐슬을 상대하게 되는 토트넘이었는데요.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배당의 흐름을 보면 뉴캐슬의 승리 배당이 토트넘이 승리할 가능성보다 더 높게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순위표를 봐도 뉴캐슬이 유리해 보였는데요. 뉴캐슬은 12위에 랭크되고 있었고 토트넘은 지난주보다 순위가 한 단계 떨어지면서 15위로 추락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토트넘이 강등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왜냐? 웨스트햄만 토트넘보다 잘하면은 토트넘은 강등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양 팀의 경기력을 보면 뉴캐슬은 3연패를 당하면서 흐름이 좋지 않았고 토트넘은 맨시티와 홈에서 비기면서 다시 상승세를 타나 싶었지만 맨유 원정 경기에서 로메로가 퇴장당하면서 2대0으로 패하며 다시 기세가 꺾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토트넘의 부상자 라인은 정말 어마무시했는데요. 스펜스, 벤 데이비스, 그리고 로메로가 이제부터 3경기 못 나오고요. 우도기, 단소, 포로, 셉세비, 메디슨, 베리발, 벤탄쿠르, 쿠두스, 히샬리송까지 지금 어마무시한 선수 약 11명이 부상으로 이번 경기 못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캐슬이 최근에 3연패를 당하고 있었지만 꼭 토트넘의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시즌 뉴캐슬 원정에서 2대2로 비겼던 토트넘인데 그때 경기 기억나실 테죠. 뉴캐슬이 승리하는 경기를 로메로가 마지막에 오버헤드킥으로 극적으로 2대2 동점을 만든 로메로였는데 이번 경기 그런 로메로가 못 나오는 경기인데 수비수를 공격수로 사용하는 프랭크 감독이 이번 경기 누구를 공격수로 기용하면서 승점을 딸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의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는데 토트넘은 비카리오 키퍼, 그레이, 드라구신, 반더벤, 스펜스, 보백, 코너 갤러거, 비스마, 파페사르, 스리미들, 오도베르, 솔랑키, 시모스의 4-3-3 포메이션으로 나왔는데 오늘 뉴캐슬을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전반전. 오늘 원정팀인 뉴캐슬이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점유율 더 많이 먹고 슈팅 11개, 유효슈팅 4개 날리면서 토트넘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전에 슈팅이 4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반부터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는데요. 3분부터 토트넘이 계속 밀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라인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뉴캐슬이 점유율을 잡고 주도권을 쥐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경기를 보면서 오늘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4분에 토트넘이 분위기 반전을 노렸는데요. 뉴캐슬 진영까지 전진하면서 공격을 시도하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스의 모습도 잡혔고 6분에는 인상적인 장면이 잡혔는데 관중석에서 잡힌 로메로와 메디슨이었는데 두 선수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장면이 괜히 더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선수보다 팬들이 더 긴장하게 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7분 시몬스의 슈팅이 나왔는데 옆그물에 맞아버렸습니다. 골은 아니었지만 수비 라인이 흔들렸다는 점에서 위험한 뉴캐슬의 수비진이었습니다. 그리고 8분 뉴캐슬의 조 윌록이 반격의 슈팅을 날렸는데 이게 살짝 빗나가기는 했지만 이 구간에서 뉴캐슬이 슈팅 숫자를 계속 쌓고 있었다는 점은 그게 더 무서워 보였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조 윌록의 위협적인 중거리 슈팅이었습니다. 그리고 15분까지 통계를 살펴보면 토트넘의 기록은 참담했습니다. 슈팅이 한 번밖에 나오지 않은 토트넘이었고 뉴캐슬이 슈팅 3개, 유효 슈팅 하나 날리면서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뉴캐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분이 지나도 경기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요. 토트넘이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공을 잡아도 전개가 매끄럽지 않다 보니 뉴캐슬이 토트넘 진영에서 공격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 뉴캐슬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파페사르가 롱볼로 최전방에 있는 오도베르에게 패스를 넣어주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토트넘이 롱볼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지만 오도베르를 겨냥한 이 롱볼 패스는 효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이 공격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뉴캐슬 수비는 이미 전원 자리를 잡은 상태가 되면서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 뉴캐슬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솔랑키가 공을 받으면서 이제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슈팅을 때렸는데 이 슈팅이 수비벽에게 막혔습니다. 이날 토트넘 공격은 계속 벽에 막히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램지의 회심의 슈팅이 나왔는데 이게 수비 맞고 코너킥이 나오면서 토트넘은 점점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장면이 나왔는데요. 오도베르가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발목, 무릎이 꺾이면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는데 지금 오도베르는 이렇게 부상으로 교체 아웃되면서 마티스 텔과
교체가 되는데 토트넘은 이렇게 부상자가 한 명이 더 추가가 되면서 진짜 강등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들어온 마티스텔은 그 이후에 보이지가 않았는데 와 토트넘 진짜 어떡하죠? 그리고 42분 조 윌록의 슈팅이 그대로 골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1대 0으로 끌려가는 토트넘이었는데 와 골을 허용하고 멘탈이 터진 반더벤 그리고 현지 팬 역시 이러다가 정말 강등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절망에 빠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다행히도 이게 오프사이드로 포착이 되면서 다음 장면에서 조 윌럭이 좌절하는 표정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전반 종료 직전에 토트넘은 결국 골을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높게 올라온 크로스 상황에서 뉴캐슬 센터백 티아우가 그레이와 파페사르의 몸싸움을 이겨내면서 헤더를 때렸습니다. 이 1차적인 슈팅을 비카리오가 잘 막아냈지만 티아우가 세컨드 볼에 대한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파페사르와 그레이를 몸싸움으로 제끼고 그대로 세컨드 볼을 밀어넣은 것이 그대로 들어가면서 전반 저는 1대 0으로 끝이 났는데 와 이 골이 단순한 실점이 아니라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강등이라는 단어가 현실로 느껴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 45분은 스코어보다 체감 압박이 더 큰 순간으로 여러 가지 희망과 불안이 교차되었던 구간이었는데 결국 토트넘이 1대 0으로 실점을 당하면서 후반에 과연 오늘 경기 이길 수 있을까라고 불안감을 심어주는 전반전의 경기력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전 토트넘 선수단이 단합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경기는 재미있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이 밀렸지만 6탄 방어를 하면서 막아내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친한 아치 그레이가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치 그레이가 사이드 돌파를 성공해서 박스 안까지 들어갔고요. 그리고 프리찬스에 있는 마티스 텔에게 떠 먹여주는 패스를 넣어주었는데요. 그 패스를 마티스 텔이 허공으로 날려버리면서 결정적인 동점 찬스를 날린 텔이었습니다. 이렇게 텔이 어이없게 기회를 날려버리자 스카이 스포츠는 마티스 텔을 비난했습니다. 텔이 또 한 번 기회를 날려먹었다. 그레이가 덴번을 제치고 오른쪽에서 박스 안까지 파고드는 장면이 정말 환상적이었는데 그 컵백이 텔에게 정확하게 연결이 되었지만 텔이 몸이 뒤로 젖혀진 상태라서 슈팅을 낮게 차지 못하면서 골이 나오지 않았다 하면서 그레이의 완벽한 돌파 그리고 패스도 좋았지만 텔이 슈팅을 날려먹었다라고 비난을 하는 스카이 스포츠였습니다. 이렇게 텔이 그레이의 패스를 떠 먹여줘도 못 넣어서 그럴까요? 그레이가 결국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몬스의 멋진 크로스가 들어갔고요. 파페사르가 그레이에게 패스. 그레이가 그 공을 맛있게 골대 안으로 받아 먹으면서 64분에 1대1 동점을 만든 그레이였는데 와 손흥민 선수와 문자를 하고 서로 연락 많이 하고 손흥민 선수에게 많은 챙김을 받았던 그레이여서였을까요? 이렇게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서 토트넘을 구해낸 그레이였습니다. 근데 그레이의 이런 분전이 결국 통하지 않았는데요. 왜냐? 토트넘이 바로 실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레이가 골을 넣은 뒤 4분 뒤에 고든이 토트넘 박스 안에 들어와서 4명이 감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리찬스에 있는 램지에게 패스를 정확하게 넣어줬고요. 그 공을 램지가 다이렉트로 그대로 슈팅을 때린 것이 토트넘 골망을 흔들면서 다시 2대1로 끌려가기 시작한 토트넘이었는데 와 그레이의 분전이 빛났지만 이렇게 바로 실점해 버리면서 토트넘은 정말 강등 당할 위기에 처해버렸습니다. 지금 강등권인 웨스트햄이 맨유와 경기에서 아직 0대 0으로 비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토트넘은 정말 강등 위기가 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남은 시간 동안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퍼부었지만 토트넘은 결국 동점골을 넣지 못했고 토트넘은 오늘 결국 홈에서 또 패배를 당하면서 원래 유럽 축구는 홈에서 강해야 되거든요. 프랭크 감독의 토트넘은 홈에서 또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승격팀 강등권 팀과 5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정말 강등 위기에 처했다. 부상자도 많은 토트넘이 다음 경기는 아스날과 하는데 과연 이 강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토트넘이 이번 시즌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최근에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어서 영상을 많이 못 만들었거든요. 이제 영상 만드는 거에 집중하도록 하겠으니 제가 수많은 영상 많이 올릴 테니 기대해 주시길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